안녕하세요. 타상관제 홍익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상담이 많아서 동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파상관제 최신 현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진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서는 이제 오늘부로 다 냈고 속행보고서까지 다 내서 이게 첫 사건, 신건 6건은 3월 13일 날 선고됐고요. 3월 13일 날 선고돼서 5월 17일이 1회 길입니다. 1회 집회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는 겁니다. 파산 면책 받을 것인지, 폐지 면책될 것인가, 아니면 조사기 일정. 이건 이제 환가를 하는 사건이죠. 6건 중에 나머지 5건은 다 폐지 면책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채권자 이의도 없습니다. 송달도 다 완료됐습니다. 예납금도 대부분 기본, 서울은 이제 40만 원이죠. 요 한 사건은 결국은 판사님도 조사할 게 많다고 본 거죠. 결국은 이제 일부 환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 편파 변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서 화해를 해서 요거는 이제 환가를 해서 채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6건 중에 한 건만 문제되고 나머지 5건은 다 면책을 받을 겁니다. 3월 13일에 파산 선고됐으니까 이런 건 대략 한 1월이나 2월에 이제 신청된 겁니다. 그러면 5월 17일이니까 5월 말이 면책이 되거든요. 그러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15일 지나면 결정한 날로부터 대략 한 5개월, 빠른 사람은 5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서울은 통상적인 송달이 다 완료되고 채권자 이의도 없고 완전히 조사해봤더니 문제가 없다. 이런 사건은 빠른 건 4개월, 늦어도 6개월, 4에서 6개월, 5개월이라고 합시다. 5개월 정도면 면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속행 사건은 파산 선고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과거에 파산 선고가 돼서 계속 재판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속행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 끝나네요. 폐지 면책. 그렇죠? 이번에 끝나고 두 번째 사건은 다시 속행입니다. 이거는 부인 청구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오빠입니다. 오빠한테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속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어머님이 부동산을 물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상속 협의 분할로 자기 상속분을 오빠한테 준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가액이 1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인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도 유임장을 내고 아직 실질적인 답변서는 안 냈어요. 이게 상속 협의 분할이 사행위가 아니다든지 정당하다든지 그런 답변이 기대되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아마 적절하게 화해를 해서 일부 금원을 빨리 지급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속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다투면 결국은 판결이 나겠죠. 부인 결정이 날 겁니다. 부인 결정이 나고 거기에 다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죠. 한 달 이내에. 세 번째 사건은 폐지 면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폐지 면책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송달이 안 돼서 폐지 면책이 늦어졌던 거죠. 마찬가지면 네 번째도 폐지 면책됩니다. 5번째는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신보가 사행위 소송을 제기해서 관제인이 소송을 수개해서 부인권으로 바꾸고 서울회생법원은 소송 이송 신청을 한 겁니다. 부인 소송의 전속 관할은 서울회생법원, 서울 관할인 데는 서울회생법원이고 나머지 지방법원 본원이 되겠죠. 그래서 남원지원에서 사행위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주지방법원의 파산 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부인 소송, 그 사행위 소송은 일단 전주로 이송돼서 부인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일단 부인권을 행사해서 부인이소가 전속 관할이 전주니까 전주로 이송을 하든지 약간 선호의 차이는 있지만 전주로 이송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 기억은 아마 중앙인가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6번째는 속행됩니다. 이것도 이제 화해를 완료가 됐어요. 이거는
화해가 완료돼서 희망기일을 12월로 잡은 이유는 채무자가 이제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11월까지 6번인가를 n분의 1로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월 말에 1800인가 다 차요. 그럼 이제 12월에 이거는 시부인도 다 해놨습니다. 작년에 2022년 11월 달에 시부인도 다 완결해서 돈만 들어오면 바로 배당할 건데 채무자가 돈이 힘들다는 호소를 받아들여서 화해를 완료했지만 그 지급기일을 n분의 1로 해서 11월 30일인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사님한테 12월로 기일을 잡아주십시오. 왜냐면 이건 뭐 계속 다음 달에 속행하면 채무자가 속행 계속 출석해야 되거든요. 7번째는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역전세, 오피스텔이 보증금 1억 원이고 시세가 보증금 내지 그 미하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채무자 내지 세입자가 주장해서 세입자가 사지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형식적 경매를 2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 떨어져서 1억 1,400인가요? 1,400배니 배당 못할 1,400에서 경매 비용 한 350 빼면 한 900 정도를 배당을 하는 건데 1,400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낙찰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이거 보십시오. 10이죠. 12개월 12회차까지 했다는 겁니다. 기일이 12번 12번 속행했다는 거예요. 한 기에 보통 경매는 2달 정도 되니까 2년이 넘었죠. 사건 번호도 이거는 제가 이제 가려놨습니다만 2020년 사건입니다. 벌써 만 3년 됐습니다. 경매는 2021 타경이고요. 이분 좀 연세가 드신 분이고 따님하고 같이 해서 따님은 빨리 면책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파산 면책을 뭐 빨리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70 몇 세가 되셨는데 이것만 잘 마무리하면 빚 털고 끝납니다. 결국은 이제 면책이 될 건데 이 경매 과정 때문에 면책이 좀 늦어지죠. 안타깝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가 없지. 환가를 포기하면 또 뭔가 찝찝함이 남죠. 파산 절차를 진행했는데 완전히 해결 안 했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경매 비용만 날리고 경매 비용은 이분들이 내셨거든요. 350씩 700을 냈는데 면책은 받아도 어쩔 수가 없죠. 여전히 계속 이럴 때는 이제 허그가 등장하죠. 허그가 채무자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인수하죠. 8번째는 조사기일 지정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금보험, 이건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정확하게는 예금보험에 대한 한가가 완료돼서 한 1,000몇만 원을 넣었는데 뭐 지난번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경매에서 이제 근저당권을 다 못 갚은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갚아서 9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서 낙찰가가 9억 되니까 사실 근저당 중은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9억 중에 한 4억 정도를 5억인가를 갚았더라고요. 그래서 파산재단에 4억 정도가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폐지 면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송달이 완료가 된 거죠. 10번은 아직 송달이 개인 채권자 2명에 대해서 완결이 안 돼서 다시 속행됩니다. 그럼 이건 3번째 속행이죠. 그 다음에 4번째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은 이거는 이제 뭐 소송이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채권자가 있죠. 제가 나중에 가려야 되겠네. 예. 12번은 이제 이것도 채권자에 대해서 공고가름 허가가 났는데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면책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도 파지 면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판사님한테 면책을 왜냐면 이게 주채무자거든요. 주채무자가 자기 언니입니다.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고 여동생인데 어떤 분한테 이제 돈을 언니가 꼬우면서 동생이 나중에 연대보증하는 겁니다. 돈을 꾼 찰나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해서 동생이 연대보증했는데 그 언니가 송달을 안 받아요. 언니하고 왜냐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언니도 이제 거의 지방을 전전하면서 어디 사는지 잘 모르고 채무자는 언니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제 피해의식이 있고 뭐 서로 좋은 사이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연락이 안 돼요. 언니가 주채무자가 이 연대보증인은 뭐 주채무자에게 구상채무라 그래도 뭐 사실 송달을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건 바로 그냥 폐지 면책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것도 이제 속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 속행됐냐면, 이것도 이제 화해계약이 이제 체결이 돼서 채무자가 조금씩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V의 3건인데, 요 한 건 보십시오. 10회차가 속행이 됐죠. 10번 속행됐습니다. 이것도 2년 넘었죠. 이건 이제 채권액을 CV를 했는데, 뭐 채권자도 이해하고 해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권은 부인해서 일부 시인, 일부 부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인이고, 이런 현상, 이런 정도로 지금 다음 주에 진행된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